네,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예정과 달라진 계획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문제까지 우려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첫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네,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은 근무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 실제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효용성 논란 때문인데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3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미국 임상시험 결과를 확인한 뒤에 65세 이상에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서 추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 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7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접종 계획이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접종이 2분기에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1분기에 접종 인원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면서 네. 계획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감 백신 접종도 있어서 의료 시스템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문영민 기자 보도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죠. 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우리 국민 70%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3월 말까지 보류되며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접종 대상자가 13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절반가량이 줄었고 이는 2분기 접종 대상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2분기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는 1,013만 명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확정된 백신의 물량을 보면 2분기 안에 공급되는 백신은 목표 접종자의 절반을 간신히 넘습니다. 정부와 계약을 마친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이 2분기 안으로 연기되지 않고 공급돼야만 빠듯하게 접종 계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또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차질이 있는 그런 백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 공급 시기,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분기별 접종 계획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3분기 말부터 4분기에 시행되는 독감 백신과의 동시 접종입니다. 정부 역시 의료 시스템에 무리가 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예를 들면 9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11월 한 2달 정도에 한 1,500만 명 가까이 접종을 시행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이렇게 하반기에만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 1,500만 명과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3,300만 명 등 모두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의 경우 한 명당 2회씩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접종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진은 물론 접종을 위한 자원들이 한정돼 있어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하고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이 9월 이후에 동시에 맞게 돼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두 개가 동시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없거든요.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접종이 특정 시점으로 몰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접종 과부하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의 경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수급 문제 등으로 일정의 차질을 빚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국내에서 이렇게 접종 인원이 몰리는 점, 하반기에 어떻게 우르르 맞느냐 이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국내 의료 체계를 보면 예방 접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 3개월에 1,500만 명 정도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3월에서 12월까지 6천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집단 면역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백신이 제때 수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가천대교 일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접종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진 않는데 하나 문제는 결국은 접종 능력이 있어도 백신 수급 여건이 좋지 않으면 접종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접종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백신 수급 양이라고 봅니다. 어떤 시점에 얼마만큼의 백신이 도착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결국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백신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큰 변수입니다.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서 계속 이제 변이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이 변이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치명률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네. 현재 영국, 남아공, 브라질발 바이러스 등이 있는데 한국발도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나온 코로나 백신들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즉 GH형에 대해 특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뭐 온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연구 내용과 백신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10%에서 60%까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현재로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 사망할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예. 또한 아직 백신 접종 후에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을지 알려지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하거나 2회 접종이 3회 접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남아공발 변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대유행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3회 접종이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접종 계획이 밀리면서 올해가 아닌 내년까지 접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여러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이미 내놓은 회사라 해도 백신 개량을 통해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타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그 바이러스 끝에 돌기 부분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돌기 부분인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등 개발 방식의 변화를 줘서 모든 변이에 효과가 있는 유니버셜 백신 개발에 대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